예측 가능한 자연의 힘은 문명의 기회다. 이 땅의 옛사람들은 조수를 활용해 강과 바다를 오갈 수 있었다. 자연과 사람이 씨줄과 날줄이 된 비단의 강. 오늘은 물줄기에 흘러간 금강의 시간을 걸어보리라. 안 가본 데 없는 그도 입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1500년) 전에 유물이 발견돼 찬란한 역사를 증명한 곳. 금강과 함께 실존했던 백제인의 타임캡슐이 이곳에 있다.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의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해서 이제 발견된 것이 불과 1986년이잖아요. 봄 고등학생이 이곳에 왔다가 이 무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금붙이나 그런 문화유산을 발견해 가지고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막도를 막 이렇게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교한이 남아 있다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속에 어디를 가거나 사실 도서관이고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보물이 국보가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1986년) 칡뿌리 캐던 고등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백제인들의 무덤.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했을까? 혹은 먼 후손들이 찾으리란 걸 예상했을까? 찬란한 백제인의 솜씨는 사뭇 경이롭다. 이것을 바라보면 물론 이제 복제품이지만 그 당시 백제인들이 참 이 금이나 모든 것을 가공하는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백제 사람들이 앞서간 기술들이 결국은 또 일본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제인들이 빼어냈던 손재주,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참 노력이 들어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교하고 세련된 1500년 전의 솜씨. 백제의 영화는 금강 물줄기 따라 꽃 피었다. 이렇게 여기가 신탄진, 공주, 그다음에 부여, 강경, 옹포 그래가지고 군산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입점리에서 도보로 약 30분. 웅포 곰개나루엔 드넓은 금강이다. 지형이 곰이 금강에 물을 마시는 형국이다 해가지고 여기를 곰개, 웅포라고 부르는데, 백제 때에는 부여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사신들이 오가던 곳이고 또 일본으로 사신들이 오가던 길이고 또 물산들이 교역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 배들이 참 많았던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곰개, 웅포라고 부르는데 1강 2포 그래가지고 1강은 강경이 첫 번째 금강의 포구고 두 번째 포구가 바로 이 웅포라고 있었어요. 그만큼 뱃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강 건너가 바로 이제 신석리 갈대밭 그곳인데 신석리 사람들하고 이 웅포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사돈마을이라고 했었어요. 그 중매를 누가 했느냐? 바로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 중매를 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참 많이 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이 잡히던 것이 그 우어라고 웅어라고도 부르지요. 그래서 웅어를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철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과거 곰개나루 일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국가에서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용왕제를 지내는 것은 이 금강 유역을 지나는 뱃사람들이 무사 안녕을 위해 가지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사실 이곳에서 바라보면은 금강이 정말로 바다처럼 넓고 그래서 참 금강이 말 그대로 비단강인데 비단처럼 펼쳐진 넓은 강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주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대 이전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곰개나루 언덕은 바다와 강을 잇는 정거장이었다. 특히 공주와 부여, 익산을 잇는 백제의 역사는 금강의 젖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0년) 개통한 1.2km의 웅포대교. 지금은 자동차가 생기면서 도로가 빈번하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생활적으로 굉장히 밀접했거든요. 이 양화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곰개나루 그곳에서 이제 장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장 보러 갔었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곰개나루에서는 여수, 나로도, 목포, 군산 일대에서 잡은 해산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양화도 또는 이제 부여 사람들, 양화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가서 장을 보고 그래서 오히려 익산 사람들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때 그때가 있었는데 사실 백길이 끊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왕래가 없다가 웅포대교가 생기면서 훨씬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졌죠. 이 웅포대교를 건너면은 부여군 양화면에 가서 보면은 유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곳이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의
얽힌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서려 있어서 그 현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찻길이 놓이면 뱃길 따라 오가던 혼담과 전설은 희미해진다. 백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부여의 유황산. 망국의 한과 통곡의 눈물이 절절히 배어있다. 의자왕 20년이 660년이거든요. 백제가 망하고 의자왕하고 대신 93명,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노예로 삼기 위해서 12,807명을 데리고 부여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났는데, 백제 유민들이 이 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곳에 잠시 머물러 달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정한을 못 이긴 백성들이 매년 8월 17일은 이 산에 와가지고 산유화가를 부르면서, 그 산유화가를 부르면서 이곳에서 의자왕이 타국에서도 편의계시라는 제사를 지냈던 데가 바로 이 유황산입니다. 백제는 망했고 의자왕은 끌려갔다. 다만 이곳을 찾은 건 금강은 흘러가고 삶 또한 계속되기 때문이다. 흉머리를 생각하면 구령부에 버렸으니 슬프나 의와 번진 구국충성 묻다 했네. 산녀야 산녀야 산비강 밝은 물에 고기 잡는 어웅들아 한간 고기다 잡아도 험칠랑 낙제 마소 강산 풍경 초월 최고 비옥한 금강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왜구의 침략이 잦은 곳이었다. 조선시대엔 세금으로 거둬들인 호남의 곡식이 이곳 성당포구에 모였다. 한양의 마포나루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다. 예전에 이 인근의 고을, 그 19고을에 세곡을 거두어 가지고 이것에 모아두었다가 함열 현감이 직접 끌고 갔었는데, 그때 이곳에서 서울까지 운반되어 가던 세곡이 16,000석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이곳에서 조군이 528명이었었고, 그래서 이곳이 번성했었던 포구였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창 부근의 사람들은 이 성당 포구만 보고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16,000석,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조선왕조
후기까지 그런 많은 쇠곡이 모아져 가지고 금강을 따라가 가지고 군산에서 서해를 거쳐 가지고 강화도 그다음에 조광포를 거쳐 가지고 서울의 마포까지 올라가던 아주 중요한 창고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성당창이에요. 흥했던 시절의 성당 포구를 증명하듯 오래된 당산나무들이 우뚝하다. 허나 창고와 배들은 자취가 없다. 변함없는 건 인간의 욕심뿐이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오늘날에도 굉장히 서로 이제 그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예, 존재 200규가 쓴 존재록이 보면은 그 호남에서 받아들인 세곡들이 서울까지 가는 데에 절반도 안 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그 군현감들하고 군수나 현감들하고 배에 그 선장하고 짜가지고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엎어져 버렸다 해가지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것은 절반도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존재 200기 선생의 글에 쓰여져 있죠. 물길마저 수차례 바뀐 성당 포구는 이제 생태의 안식처다. 갈바람에 눈보라치는 날, 그 냉기에 정신이 번쩍 든다.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s your cup half full or empty? When we talk, you say it softly, but I love it when you're awfully quiet. Quiet. You see a piece of paper could be a little greater. Show me what you could make her. You'll never know until you try it. 성당 포구를 지나면 대규모 하우스 단지. Keep it quiet. 제 방에서 한참 떨어진 곳도 예전에는 금강 물길과 이어진 포구였다. And I know 금강이 지방이 쌓이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그 금강물이 찰찰 넘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신부 서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페레올 주교하고 W 그 신부와 함께 조선으로 건너오는데 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주도 영두포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금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가 사실은 강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경은 상선들이 많잖아요. 이게 들킬 것을 염려해 가지고 닿았던 포구가 바로 이 나바우 포구인데 신기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다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6개월 뒤에 붙잡혀 가지고 1846년 9월에 서울 세남터에서 순교원 분이 바로
김대건 신부잖아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김대건 신부가 신부 서품을 받고 닿았던 나바우 포구에 저렇게 또 십자가가 바위가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연이 만들어낸 형상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픈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곳은 옛 나암포구. 상해를 출발해 제주도를 거친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닿은 조선의 본토다. 허나 청년 김대건의 삶은 이곳 상륙 1년 만에 끝이 난다. 순교 당시 그의 나이 25. 이후 약 60년 만인 1907년 그를 기린 성당이 완공됐다. 그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때 그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그 망한 사람이 김여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을 1,000냥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1,000냥을 주고 사가지고 이 성당을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산성당이라고 부르다가 여기 나바우이기 때문에 나바우 성당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나바위 성당은 서울 명동성당과 전주 전동성당을 건축한 프아넬 신부가 설계했다. 기둥과 석가래, 드러난 회랑은 조선 한옥을 활용했고 벽돌은 중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굽고 쌓았다. 이제 성당을 돌아 정상에 오른다. 작지만 엄연히 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산이다. 금강, 천리길, 특히 이제 강경에서 군산까지 가는 성당포구, 또 검계나루, 이포, 판포 수많은 포구에서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 백제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터, 역사의 현장을 돌아본 답사였습니다. 삶과 삶이 이어진 물길. 금강은 역사로 흐른다. 이름 모를 백제의 귀족, 당나라로 끌려가던 의자왕과 포로들, 입담 좋은 뱃사공과 나락가마니를 옮기던 일꾼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던 24 청년 김대건까지.
그들의 삶이 모두 모여야 저 금강이다.